그렇죠. 우와. 이게 엄마가 먹은 거야? 야, 이게 다 무슨 어디서 먹는 그릇이야? 이거요 다 유럽 엄마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대로? 모든 것들, 예. 우와. 다 내 거예요 이제. 이 그릇이 제일 비쌀걸요? 그 그릇이 얼마인데? 몰라요. 야, 애미 사실이구나. 나 거짓말 안 해 방송에서. 왜 반말이었는데? 그래, 말하는 거 지랄이야. 거야? 그거 내가 단박에 다시 뜰게.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 이제. 아니야, 믿어. 아니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나 오늘 콘서트 결국에 이 콘서트까지 취소되면서 모든 계약들 다 무너지게 됐어. 나 이제 무슨 일하고 살아야 되니? 나 노래라도 할 수 있을까? 나 용서해줘.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어제 오후 에이미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입니다. 경찰은 다른 마약 사범을 수사하던 중 관련 첩보를 얻고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게요. 또 유력 인사 자제의 마약 혐의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홍정욱 전 헤럴드 회장의 딸이 마약을 가져오다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검찰은 홍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조금 전 기각됐다는 소식은 제가 접했습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들여오려던 마약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었고 환각성이 매우 강한 마약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던 게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는데 검찰은 상습 투약 여부 등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마약을 밀반입해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던 보람상조 네, 회장 맞습니다. 장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요. 어떤 혐의를 받았던 거죠? 일단 지난해 8월에 해외 우편으로 이제 코카인 16.17g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네. 많은 양이고요. 또 예. 하나는 엑스터시 300정, 그다음에 케타민 29.7g, 굉장히 많은 양의 마약을 밀반입한 거죠. 밀반입해서 들어온 거고 거기에다가 또 지난해 마약을 한 3차례 걸쳐 투약했던 혐의까지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2018년에도 코카인 1g을 한 차례 매도했던 전력이 있고요. 또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 걸쳐서 100만 원 주고 샀던 혐의들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에서 2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네, 파리바게뜨 등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 그룹의 3세 경영인 허희수 부사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해외에서 액체로 된 대마를 몰래 들여와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동원 씨는 지난 2014년 2월 대마초를 수차례 피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원 씨는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벌금 700만 원을 내라는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에는 아버지 김승현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술집에서 둘째 동원 씨가 다른 술집의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얻어맞자 경호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종업원 4명을 청계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지탄을 받은 이른바 재벌 갑질 사건으로 김 회장은 재벌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은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열심히 노력하며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한다며 재범을 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대마 쿠키와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변종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3세 정현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데다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마약인 액상대마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며느리인 이레나 씨가 미국에서 숨졌습니다.
이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와 결혼한 지 7개월 만인데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며느리 이레나 씨가 현지 시간 4일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CJ 측은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레나 씨는 지난 4월 이재현 회장의 아들 선호 씨와 서울 CJ 인재원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건강 악화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있어 아들의 결혼식에 가지 못했고 이 회장의 부인 김희재 씨와 누나 이미경 CJ 부회장 등 가족 1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아들인 선호 씨에게 내가 어찌 될지 모르니 너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라며 결혼을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이레나 씨는 88올림픽에서 손에 손잡고를 부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영규 씨의 딸이자 방송인 클라라 씨의 사촌. 이 회장의 아들 선호 씨와는 미국에서 만나 2년여간 교제 끝에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결혼 후 지난 8월 미국으로 건너가 이레나 씨가 다니던 예일대가 있는 뉴헤이븐에 거주해왔습니다. 선호 씨는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2013년 CJ그룹에 입사해 결혼 후 예일대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희태입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어제 저녁에 검찰에 스스로 찾아가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뭐 사실 되게 심적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많았던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마약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입되는 게 이제 세관에서 걸렸고 그때 이제 많은 비판점이 있었는 게 그 당시에 그냥 풀어줬고 긴급 그렇죠. 체포하지 않았다라는 예. 점과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들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마 장남의 입장이고 이미 이름과 성명이 다 나와 있는 입장에서 네. 자기가 이루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이제 판단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 야, 이거 잃어버린 모자 입고 어떻게 해? 아. 집행유예 판고가 되셨는데 심경이 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맡기겠습니다. 대만은 내가 좀 한국학교 논란이 있나요? 변호사 직접 신청하시는 고맙습니다. 박유천 씨는 올해 초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해 6번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마약에 처음 손을 댄 건 지난해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황하나 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는 황 씨가 투약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이 대화에는 황 씨의 혐의를 증언해 줄 수 있는 2명의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현재 한 명은 숨졌고 한 명은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둘 다 스스로 삶을 정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체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고은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황하나 씨는 자신의 연인이었던 29살 오모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오 씨의 오랜 친구인 또 다른 20대 남성 남모 씨 등과 자주 어울렸다는 게 지인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오 씨는 경찰에서 황하나 씨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놨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곧 죽어도 제가 몰래 주사 몰래 놨어요. 잘 때 몰래 놨어요. 그래서 나 혈관을 잘 넣을 줄 몰라. 너 초보자는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 마.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진술 등을 근거로 오 씨를 먼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는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여러 개를 입수했습니다. 모두 지난해 8월 이후 녹음된 내용입니다. 황하나 씨와 연인이었던 오 씨, 오 씨의 친구 남씨 등 3명이 함께한 자리에선 마약 경험담이 거리낌 없이 오고 갑니다. 우리 수원에서 했을 때 있지. 그때는 진짜 콜이 좋았어. 콜 좋았어. 거침없는 욕설. 야 이거 북한산이야? 그래서 내가 2015년에 했던 뽕인 거야. 마약을 구해온 사람이 누구인지 털어놓기까지 합니다. 이게 눈꽃이야. 눈꽃 내가 너네 집에서 가서 받았던 눈꽃 내가 훔쳐온 거 있어. 그거야. 그거 좋아. 그거 미쳤어 그 눈꽃. 셋의 관계를 잘 아는 한 지인은 마약 투약이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됐다고 증언합니다. 그 녹취에 등장한 수원에서 맞았던 게 거기서 맞았던 거. 네, 8월부터 10월까지 수원이라는 곳에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살았어요.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그런데 지난달 17일 함께 어울렸던 남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남 씨는 당시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닷새 뒤엔 황 씨의 연인 오 씨는 경찰에 출석해 예전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가 15일이라고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튼 그건 나 진실 말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공단다고 하고 있지. 오 씨는 최초 진술은 황 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 집행유예 있으니까 나 이번에 가면 지금 2년 스타트다. 너가 몰래 투약한 걸 해줘라. 나 몰래뽕. 얘네 말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틀 뒤 이번엔 오 씨가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남긴 유서에는 뜻밖에도 황하나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진술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겁니다. 황하나 씨는 오 씨 사망 이틀 뒤 지인들에게 유서가 있는지 캐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고. 거 아니야. 는 보지 않았을까 유서?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 2명이 모두 증언을 할 수 없게 된 상황. 황 씨도 최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 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친구들이 아니라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럼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얘가 마지막까지 어떤 심정이었고 누구랑 연락을 했고 얘가 너무 억울해했고 끝까지. 경찰은 관련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황하나 씨 마약 혐의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는데 경찰의 1차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편과 마약 유통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가 이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를 추가로 입수했는데요. 고은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강남에 있는 마약 유통책 남모 씨의 집에 황하나 씨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집에는 남 씨와 남 씨의 연인 김모 씨, 그리고 황하나 씨의 남편 오모 씨가 있었습니다. 황하나 씨는 이들이 자신의 남편을 숨겨주고 마약 투약을 방치했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장난 아니야? 마약을 쏴래 여기서? 네가 지금 상황이 야, 네가 지금 마약을 해? 야, 너 흔들지 마. 앞서 경기도 수원에서 마약 투약을 함께했다는 녹취 속 등장인물 4명이 함께 모인 자리. 마약에 대한 대화가 스스럼 없이 오가던 중. 안 맞았다고? 피키트 나오면. 나오면 내가 넌 사과할게. 나오면? 응. 뭐 언니랑 했겠지. 황 씨는 자기는 마약 검사를 받아도 끄떡없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난 절대 아니거든. 난 절대 나올 게 없거든. 마약 투약과 절도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황 씨의 동원대로인지 경찰의 모발 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탈색과 염색으로 정상적인 검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가 추가로 입수한 녹취에는 황 씨가 내밀한 마약 범죄까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오이 남 K 1kg 훔친 거, 그래서 오빠가 수원 애들 보낸 거 증인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국내 최대 마약 유통 조직 총책의 이름 바티칸도 언급합니다. 오빠 이거 스피커폰인데 그거 바티칸 1kg. 오빠 1kg 훔치네. 바티칸 녹음한 거. 여기에 황 씨가 마약 조직 총책을 직접 만났다는 주장까지. 황하나한테 유통을 한다는 거를 바티칸한테 오픈을 했고요. 호텔에서 황하나 씨를 한번 만났었어요. 황 씨의 남편 오 씨, 또 마약 조직의 유통책 남 씨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도 미궁입니다. 남 씨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과 함께 삶을 마감하려는 순간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 현장에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상이 이제 시작되고 말을 해요, 막. 네. 잘 가. 얼른 가. 너만 죽으면 다 끝나. 내가 황하나 다 불어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영상에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남 씨는 이후 10시간 넘게 방치됐고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장난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혹. 죽은 남자친구하고 지인 극단적 선택에 책임감 없으세요? 바티칸도 만난 적 있습니까? 하지만 시작과 끝을 파헤쳐야 할 경찰은 핵심 인물 남 씨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 씨의 혈흔이 있는 투약용 주사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마약 판매 혐의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이 아들이 그저께 중국에서 15일 날 입국을 하면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한 차례 이제 자기가 직접 투약해서 마약을 하고 이어서 채팅 앱을 통해서 어떤 여성과 함께 또 마약을 2차적으로 흡입을 하려다가 그 여성이 바로 여성 경찰관인 상황에서 현장 체포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마약 혐의 구속 권위성 직원,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유와도 함께 투약. 조모 씨 28, 2014년 5월 6일, 그러니까 과거 얘기예요. 김무성 의원의 사위인 이모 씨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 코카인을 판매. 물론 결혼하기 전이니까. 저때 당시 사위는 아니었어요. 2014년 5월 강남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 씨와 함께 코카인 흡입. 마약의 오간 장소가 그 유명한 클럽 아레나 등등 인근 주차장 등등에서 실제 투약 장소는 화장실과 강원도의 리조트 등등. 15차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에 집행유예로 풀어줘서 논란이 한 차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15번 마약을 했는데 그걸 그냥 집으로 풀어주냐?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딸과 교제 전에 저지른 실수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 사위 이전의 이야기다. 이미 처벌받았는데 정치인 사위라는 이유로 다시 보관 참수되면 안 된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맞사위가 삼성전자의 임원인데 마약을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누군가 가방에 몰래 집어넣은 거라면서 이 밀수 혐의는 억울해하면서도 그럼 투약은 왜 했는지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로 현직 삼성전자 상무인 45살 A씨.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을 떠나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 한 정과 대마초를 숨겨 들어왔습니다. 2달 뒤 서울 강남의 한 모텔을 찾은 A씨는 지인인 24살 여성과 엑스터시 한 정을 쪼개 나누어 먹고 대마초도 피웠습니다. 이들은 그 다음 달에도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다시 만나 대마초를 흡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처음으로 공판에 나온 A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맞사위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이 박지원도 나갑니다. 나가서 나중에 둘이 단일화 하겠습니다. 지혜비 백 믿고 설쳐되는 애새끼들, 그 애새끼들을 믿고 설쳐되는 개새끼들.